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풍요의 마스터에게 듣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 레스터 레븐슨 지음. 원자라는 말의 정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뜻이다. 1952년까지도 물리학 공부를 했던 나는 원자에 관한 최신의 발견과 이론을 예의주시했다. 원래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인 것으로 가정됐던 원자는 이미 그 안에 30개 이상의 입자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우주의 가장 작은 벽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다 끌어모아봤자 무에 가깝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중력, 자기력, 전기, 빛, 열 같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오늘날의 과학은 자연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과 착오를 통해 발전해 간다. 그 이유는 존재의 과학에 대한 인간의 이해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 부족의 결과로 세계는 파멸을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을 파괴하여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다. 물질을 계속 파괴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물질에 의해 우리가 파괴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카르마의 법칙 말이다. 우리는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를 파괴하여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 짓을 계속 하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자연과 함께 가야만 한다. 방향을 바로잡지 않고 현재의 방향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파멸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사실은 이미 확연해지고 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바꿔야만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인간과 인간의 존재에 관한 연구를 통한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과학의 밑바탕이 되는 과학이어서 다른 모든 과학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늦든 빠르든 간에 우리는 자연의 과학을, 원자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공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원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파괴성과 증오만 놓아보내면 우리는 마음이 맑아져서 자연과 자연 법칙의 단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물리학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만 자연은 복잡하지 않다. 자연의 무한정한 힘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자연은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려고, 자연을 짓밟으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모질다. 물리학의 기본 연구 장비인 입자 가속기는 원자를 파괴한다. 그것은 가장 주된 과학, 모든 과학에 바탕되는 과학인 존재의 과학에 인간이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존재의 과학은 다른 모든 과학을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자연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무엇이든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면 자연은 비로소 온전해지고 그 큰 상으로서 우리의 존재는 자연의 보살핌을 받아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지극히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물리학자가 이 사실을 안다. 이론이 맞다면 바뀔 필요가 없다. 원자는 다른 모든 것을 축조하는 가장 작은 벽돌로 가장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
우리는 중력과 자력의 정체를 모른다. 전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시행과 착오를 통해서 그 사용법을 터득했다. 자기장을 도체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전류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우리는 중력의 정체를 모른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 것이다. 중력의 정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주를 마음대로 쉽게 여행하게 될 것이다. 자연 속의 모든 것은 두 갈래 길을 간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다. 중력이 있으면 반중력이 있다. 중력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반중력의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만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자기력선을 따라 여행할 것이다. 인간이 지금처럼 파괴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자연은 인간을 지구에 묶어둔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행성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려 들 것이다. 인간은 우주의 조화를 어지럽히고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을 이곳에 가둬두고 있다.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여 마음이 더 고요해지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력의 정체를 깨달아 지구를 쉽게 벗어나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자로부터 공짜 에너지를 무한정 얻어내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원자폭탄으로 사용한다. 말했듯이 우리가 원자를 연구하는 방식은 입자 가속기로 그것을 파괴하는 방법을 통해서이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파괴를 통해 배운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 생산적인 방식을 통해 배워야 한다. 그러면 올바른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우주를 관찰하여 우주가 자신을 어떻게 생산해내고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그 무한정한 힘의 비밀이 들어있다. 우리 물질 우주의 진정한 원자는 광자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다. 빛의 입자로서 광자는 우리의 망막에 부딪혀서 빛으로 인식된다. 동시에 바로 그 입자야말로 중력과 자력의 힘이요 원자의 에너지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나아간 물리학이어서 물리학자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할 것이다. 물질이란 한자리에 정지해 있는 에너지와 다름없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이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에도 가만히 정지해 있는 특정량의 에너지가 있다. 커피잔이 움직이면 그것은 에너지가 된다. 내가 이 컵을 가지고 당신을 때리면 당신은 거기에 있던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온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처럼 단순하다. 가장 높은 관념으로부터 나는 물질이란 얼어붙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움직이고 있는 마음과 다름없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정신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온 우주가 단지 하나의 정신현상이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의 한 이미지일 뿐이다. 내가 마음을 주차시켜 놓고 잠자러 가라고 말할 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깨어나지 말라.
깨어나면 그것은 다시 볼 수 없다. 당신의 마음속이 아니면 우주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신의 마음을 영구히 한쪽에 밀쳐놓으라. 그러면 우주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일체성을 깨달으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나면 당신은 이 온 우주가 자신의 마음속의 한갓 꿈, 일장 춘몽익물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꿈속의 모든 것을 상상으로 지어낸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당신도 이 깨어서 꾸는 꿈에서 깨어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꿈으로 지어내어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이런 세상에 모든 게 다 꿈이었다니. 그러면서 당신은 한바탕 웃음을 웃을 것이고, 이것이 당신이 환영의 피조물로 놀아났던 얘기의 끝이다. 만일 그 환영 속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은 나머지 사람들도 깨어나도록 도와주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실제에 대한 나의 정의는 이것이다. 오로지 변함없는 그것이 실제이다. 실제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절대적이다.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참이다. 동양의 한 우화를 들어보자. 어스름역에 길을 걷고 있는데 땅바닥에 밧줄이 하나 떨어져 있다. 당신은 그것을 뱀으로 오인한다. 그러면 당신은 깜짝 놀라면서 물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다. 뱀은 세상을 상징한다. 밧줄은 실제를 상징한다. 밧줄은 해롭지 않다. 감정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러나 뱀은 끔찍하게 위험한 동물이다. 세상은 뱀과 같다. 한갓 상상이요 환영이다. 세상에 관한 모든 의문은 뱀에 관한 의문이다. 이 뱀이 날 물까? 어떻게 하면 안 물지? 하는 등등. 그것은 모두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일으키는 반응이다. 실제는 밧줄이다. 세상의 실체는 그 배후에 있는 있음이다. 깨달음을 얻는다고 세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아르마리는 완전히 바뀐다. 세상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분리되어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무엇임을 깨닫게 된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심상으로 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꿈으로 바라보게 된다. 전에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 같아 보이던 그것을 말이다. 이것이 깨닫기 이전과 이후의 유일한 다른 점이다. 하지만 밧줄을 뱀이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세상은 사막의 싱그루와 같은 하나의 환영이다. 사막 저편을 보면 때로 거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곳으로 건너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한 당신은 늘 그것이 물인 줄로 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보면 거기엔 물이 없고 모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그곳을 바라봐도 여전히 신기루가 보이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환영임을 안다. 자신의 참 자아를 알면 당신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 스스로 너무 충족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오아시스를 찾는 갈증은 사라져버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